자, 오늘은 판서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항공유학이란 어떤 건지, 또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이 연관된 키워드들 좀 적어본 것들이 초봉이 9600 플러스 알파다, 이제 F1 비자다, 뭐 M1 비자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 현재 국내 현실, 그다음에 비행 시간, 공군사관학교, 뭐 L3, 엠브리 레들이라는 대학 관련된 그런 키워드들 좀 정리해보면서 이 항공 유학을 준비 중이신 분들, 또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영상이실 것 같아서 정리해봤고요. 설명 들으시면은 항공 유학 보내고 싶어지신 분들이 만나실 수 있을 거라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나라의 먹거리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전문직을 많이 이제 선호하고 있죠. 전문직을 하는 게 유리하고요. 자, 그럼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재 지금 최고의 전문직 중에 하나가 뭐죠? 의사죠. 네. 아시다시피 의사분들도 어떻게 보면 노동소득입니다. 뭐 페이백 닥터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대부분 본인이 한 만큼 벌어서 환자를 본인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얼마큼 보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값에 대한 돈을 벌어가는 거다 보니까 뭐 한 달에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뭐 1,500만 원, 뭐 많게는 2,000에서 3,000만 원 이상 벌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뭐 평균적인 겁니다. 뭐 조금 다른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아직도 전문직 선호도가 이제 뭐 1위나 2위가 이제 의사라는 점인데,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전문직 선호도 1위가 이 바로 이 항공기 조종사입니다. 조종사. 좀 틀리죠? 항공 쪽이 많이 있어요. 항공 쪽이라고 할게요. 그냥 항공 쪽. 자, 아무튼 이 조종사, 항공기 조종사 연봉이 대충 얼마인지 아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근데 항공기 조종 같은 경우는 의사처럼 이렇게 하는 만큼 버는 시스템이 아니라 정해져 있습니다. 초봉이 이제 뭐 9,600만 원 여기 적어놨죠. 초봉이 9,600만 원이고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 부수적인 수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의사와는 달리 한 달에 일해야 될 근무 시간이 그 정해져 있는데 한 달에 아마 80시간인가 85시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시간 동안 일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평균 주당 근무 시간 현재 지금 하루 뭐 9 to 6로 하면 거의 한 40시간 정도 되겠죠. 근데 조종사가 되면 한 달 근무 시간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마 85시간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걸로 되어져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무 시간도 적고 사고율도 뭐 굉장히 낮고 연봉은 억대 연봉을 벌어가다 보니까 현재 전문직으로 또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실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최근에 그 제주 항공 같은 좋지 않은 사건 사고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조종사를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인력난이 심해서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고요. 또 이제 특히나 나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뭐 배우면 되죠. 아무튼 영어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항공 영어는 이 관제탑에서 쓰는 명칭이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두바이를 가든 뭐 아랍에미리트를 가든 뭐 에어 캐나다든 어디서든 이 항공 조종사를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항공 조종사가 좋다라는 걸 알지만 대부분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다른 나라 얘기, 그냥 그들만의 리그다라고 아예 딱 선을 그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한국의 조종사가 보통 몇 살 정도쯤에 취업을 하시는지 아시나요? 한국에서 조종사로 취업하는 데 있어서 보통 이제 공군 그 사관학교 같은 경우 조종사가 되기 위한 의무 복무 기간이라고 하죠. 이게 현재 지금 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살에 이제 들어가면은 거의 30대 중반이 돼야지 이 항공기 조종사를 볼 수 있는 부분이 할 수 있다는 건데, 물론 공사 들어가기 힘들죠. 근데 대부분 채용을 많이 해가죠. 워낙 스킬이 좋다 보니까 뭐 이 부분은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기간이 15년이면 좀 너무 길죠. 그래서 그건 진짜 제쳐둬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살에 이제 들어가더라도 35살이 넘어야지 조종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 항공기 조종사로
대부분 그 기준에 맞추고 있다 보니까 다 이렇게 해서 넘어간데 뭐 이렇게 해서 공군사관학교가 뭐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근데 공군사관학교 가는 건 쉽진 않고 뭐 이순위도 있겠죠. 우리나라의 대학교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부분인데 항공조종사가 되기 위한 대학들을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그 한국 항공대학교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한서대도 있고 뭐 무슨 군데에서 우리나라에 총 한 12군데 정도 항공조종학을 다루고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거를 이제 하나 얘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한국 항공대학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군사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에서 항공조종학으로 이 조종사로 입사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종사가 되려면 어떤 것을 우선 조건으로 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가장 중요한 건 비행 시간입니다. 타임 빌딩이라 그러죠. 자, 이 타임 빌딩 관련해서는 뒷장을 좀 넘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 타임 빌딩 같은 경우 이 우리나라 이제 대한항공이 가장 유명하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그 항공 타임 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ATP가 그 1000시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아시아나 같은 경우가 500시간 정도일 거고 아마 저가 항공 같은 경우는 뭐 300시간 아마 이상 될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면은 몇 시간 이렇게 타임 빌딩이 맞춰지는지 아시나요? 보통은 200시간에서 뭐 220시간 정도. 그리고 이제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뭐 250시간 정도.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항공 조종 대학이 그 엠브리 리들 미국에 있는 대학입니다. 아까 그 첫 번째 여기 키워드로 적어놨죠. 항공 전체 1위를 지금 하고 있는 대학인데 미국의 그 4대 항공 대학이 있죠. 뭐 엠브리 리들, 뭐 너스타 코스타, 뭐 웨스트민스터, 그다음에 리드, 뭐 앤드루스트.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4대 학교들이 있겠지만 이 대학교 안에 그 항공기가 한 40대에서 50대 정도 보유하고 있고 활주를 보유하고 있어서 항공 이런 조종을 가진 대학들이 있어요. 근데 이 대학들을 보통 이제 졸업을 하게 하면 이제 뭐 이제 항공 이제 타임 빌딩을 맞추실 수 있는데 보통 이제 4년제라고 하면은 1학년, 2학년 때는 이제 교양 과정을 배우게 되고 이제 3, 4학년 때 같은 경우는 전공 수업을 배우면서 뭐 LC, IC, 뭐 제트기 이런 라이센스를 순차적으로 이제 취득을 하게 되는데 이제 FA 그 면장 자격증까지 따는데 한 30시간 정도에서 250시간 정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타임 빌딩을 채워야 되다 보니까 아까 이제 뭘로 채우냐 아까 했던 이제 OTP 관련 얘기인데 온도 트레이 그 프로그램 대학교 뭐 이런 졸업을 가는 학교를 졸업한 이유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1년간 그 유예를 해서 이 기간 내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관으로 입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훈련생 한 명이 교관 한 명 이렇게 두 명이 훈련생 분들이 낸 돈으로 같이 그 타임 빌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1년 정도를 교관 활동하게 되면은 이 1000시간 이상도 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 자 아무튼 이 교관 생활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쉬울까요? 아니면 미국 대학 갔을 때 미국 학생들이 우리나라한테 교관 수업을 받으려고 할까요? 아무래도 그렇진 않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병폐가 나타나게 되는데 아무튼 그 엠브리들 그 대학이 되게 좋다는 거는 대부분 알고 계실 거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관은 이 TO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한국 학생들이 사실은 교관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게 좀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자, 우리나라 이 같은 경우에도 그 울진 비행장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하고도 한 두세 군데 정도가 더 있다라고 하는데 이 타임 빌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1년에 석 달 정도, 3개월 정도, 1년에 3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4계절이 있는데 아무튼
사계절 때문에 그 1년에 석 달 정도 타임빌딩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 미국으로 건너와서 타임빌딩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웃긴 거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뭐 대한항공이 입사를 했어요. 대한항공이 이제 입사를 했는데 그 이 항공 그 대한항공 입사했었던 이제 인턴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인턴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타임 빌딩을 타임 훈련을 받으러 가는 그 비행 그 학교가 있습니다. 이 지금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데, 예, 근래 플로마이엔이요. 그래서 그 L3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L3 비행학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교육 훈련 기간이 지금 L3 비행 그 학교랑 협약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뭐냐, 내가 조종사로 회사에 입사를 할 때 보통 이제 그 입사 지원서를 쓰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다라는 대학명을 적은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현재 지금 고졸인지 대졸인지 체크하는 난이 있고,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대학명을 입력하는 건 없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이 엠브리 리드를 나왔던 뭐 어떤 대학을 나왔던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그러니까 항공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입사 그 자격 조건에 이 고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졸 이상이면 누구든지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자, 아무튼 대졸이 아니어도 심지어 고졸로 입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건데, 이 입사 지원서에 뭘 쓰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 어느 비행 학교를 나왔는지 이 비행 학교를 입력하게끔 적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L3에서 아까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학교에 저희 지금 훈련생들이 많이 가 있단 말이죠. 그 훈련생들이 이제 교관으로 들어가 있는데, 내가 교관이 됐을 때 밑에 훈련송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 대한항공에 입사하는 분들이 온다라는 겁니다. 항공 뭐 대학교도 있을 거고요, 항공 대학교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무튼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 비행학교를 적게끔 되어져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 해보고 그런 게, 이 비행학교를 하면서 학력 조건을, 물론 4년제가 있으면 더 좋다 보니까 영어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학위를 취득한다고 하면은 영국 대학교 4년제 그 블렌디드 뭐 탑업 과정이나 블렌디드 과정을 통해서 뭐 100% 온라인 과정도 있고 온오프라인 과정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해외 대학교 학위를 취득하면 좀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타임 빌딩 관련된 얘기였고요.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죠. 좀만 더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비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한국에서 항공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대학을 가야 된다는 이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고정관념이 되게 무섭습니다. 아무튼 대학의 비용 학비를 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군사관학교 말고 한국 항공대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문이 굉장히 좁죠. 몇 명을 뽑는데 수천 명이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항공기 조종사가 되는 거는 쉽지가 않다,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보통 이제 유학원 같은 데를 통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미국 대학을 가면은 1년에 못해도 학비가 뭐 2만 불, 뭐 3만 불, 뭐 4만 불 그 이상 되는 곳들이 많고요. 뭐 학비만 이 정도라고 생활비는 그 이상 뭐 들어가겠죠. 아무튼 항공기와 상관이 없는 그런 학문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제 뭐 3년을 다닌다고 하면은 4만 불 기준으로 거의 뭐 12만 불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근데 또 여기에 그 항공 그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증이 7개 정도가 있어요.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2억 가까이 되는 엄청난 큰 돈이 또 들어간단 말이죠. 다 합하면은 대학교 등록금 이것만 해도 뭐 3억에서 4억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일반 학교를 말씀드리는 거고 더 비싼 학교들도 있겠죠. 아무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학을 나오면은 250에서 300시간 그 사이에 있는 비행기, 어떻게 보면은 표현을 하자면은 낭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일단 입사를
하면 입사 조건 자체가 안 되죠. 아까 대한항공이 1000시간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합병했잖아요. 최근에 또. 그리고 항공사도 합병해서 이제 대부분 항공사들이 타임빌딩이 1000시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타임빌딩이 500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뭐 500시간이 안 되는 대학 출신자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뭐 울진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자기가 이제 사비를 내서 보통 1시간에 아마 8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수업을 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이 이제 수업 들은 게 다 레코드에 남게 됩니다. 기록에 남게 되고 그럼 결국 내가 내 돈 내고 나서 비행기 타임라인 시간을 늘렸는데 그게 좋은 기록으로 남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L3 그 비행 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리한 게 그 입학하게 되면은 입학 시 M1 비자가 아닌 F1 비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비자 설명은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아무튼 F1 비자가 나오게 돼서 워낙 좋은 비행 학교이다 보니까 F1 비자가 나오고 그 때문에 내가 정식적으로 이 교관 생활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근데 웬만한 비행 학교들이 이 M1 비자가 나와요. M1 비자를 따갖고 교관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불법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사건 사고들도 많이 있는데 핸디캡을 갖고 진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게 걸리게 되면 비자가 걸리게 되면은 추방입니다. 미국에서 영구 추방입니다. 다시는 미국으로 못 오게 되는 그런 경우도 걸릴 수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좋은 선택을 해서 이 L3 비행 항공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협약이 되어져 있는 항공학교를 통해서 진행하다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좀 설명 내용들이 좀 길어졌습니다. 다시 뭐 처음으로 돌아가자면은 또 오늘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제 항공 유학 관련된 그다음에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뭐 초봉 9,200, 600 이상, 뭐 F1 비자, 뭐 국내 현실, 뭐 비행 시간, 공사, L3, 엠브리리들 제가 이 키워드를 왜 적은지 아시겠죠? 아무튼 항공 유학 관련해서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상당 많은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된 내용 궁금하신 점 대표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거나 그 하단에 보시면은 카카오나 온라인 상담 채널이 있으니까요. 이 채널 통해서도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빠르게 상담 안내에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